네, 9월 6일 월요일 오늘은 영민한 DJ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맨날 뭐 DJ 프로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죠. 아, 헷갈린 거 티났나요? 네. 네, 주말 좀 푹 쉬셨어요? 네, 주말에 저는 푹 쉬었는데 사실 네. 저희처럼 이제 소위 말해서 주식쟁이들은요. 네. 주말에도 이제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 있거나 스마트폰으로 이게 뭔가 새로운 뉴스나 시세를 확인하지 맞아, 않으면 맞아요. 뭔가 불안해가지고. 맞아요. 뭐라도 해야. 예, 그게 직업병이거든요. 그래서 네. 주말에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직업이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 참 그래도 네. 평일보다는 푹 네, 쉬셨을 그렇죠. 거니까요. 오늘 또 힘차게 출발을 해볼 텐데 지난주에 좀 계속해서 올라서 그런지 오늘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네. 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와서 맞습니다. 또 지난 거래일 미국 증시도 좀 혼조세로 끝난 바람에 우리 네. 시장도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증시에 영향이 있을까요? 이 고용 지표가 네. 안 좋게 나온 게? 이게 고용 지표가 뭐 안 좋게 나오는 건 사실은 우리 시장에 단기적으로 악재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이제 지난 7월 달에 8월 말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또 무슨 얘기 하나 그게 정말 초미의 관심사였잖아요. 네. 이제 그때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과 관련된 코멘트를 내놓을 때 지금 당장 테이퍼링을 하지 않겠다. 8월 달과 9월 달의 고용 지표의 동향을 좀 살펴보고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표현을 빌리면 상당한 진전이 있느냐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이미 이제 물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연준이. 근데 고용 지표는 아직까지 연준이 목표로 하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8월 달, 9월 달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를 한번 보고 테이퍼링의 시기를 조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네. 8월, 9월 달에 나오는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는 건 단기적으로는 이제 테이퍼링 이슈가 좀 지연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는 뭐 호재라고 볼 수는 있으나 이게 잘 안 나와도 적당히 잘 안 나와야 되는데 시장 예상치가 지금 70만 건이 넘게 이제 신규 고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23만 건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예상치 대비해서 3분의 1밖에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뭐 고용 쇼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유를 좀 따져보면 뭐 가장 결정적으로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서 경제 개방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제 이런 노이즈로 읽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실제로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이게 경제가 계속 회복하고 경제 지표들이 좋아야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경기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이제 다시 조금 점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호재일 수는 있으나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 고용 지표라든지 경제 지표와 관련된 노이즈가 우리 시장이 분명히 좀 발목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수출 경기가 막 둔화되기 시작하고 경제 성장률이 2분기 때까지는 아주 좋았는데 3분기 때 막 꺾인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버리면은 네.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을 잃어버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지금 뭐 유동성 랠리다,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다라는 얘기는 많이 하지만 펀더멘털이 뒷받침이 안 되면은 그 뭐 모래로 성을 쌓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고용 지표와 관련된 우려, 오늘도 우리 국내 증시 보시면은 뭐 큰 여파가 없는 걸로 지금 생각이 좀 들잖아요. 네네. 단기적으로는 이제 통화 정책과 관련된 민감도를 해소시킬 수 있을 만한 이슈였지만 길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 경제 지표 동향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계속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경기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은 일단 경기 회복세가 연출이 돼야 시장도 오르는 거고 맞습니다. 그렇죠. 테이퍼링이 좀 지연된다 해도 일단 올해 한다고 못 박은 거 아닌가요? 일단은 12월 달 정도에는 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건 하고 안 하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언제쯤 하느냐 이제 그거거든요. 이제 네. 투자자들이 이미 이제 한다라는 건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빨리 했을 경우에 시장에 찾아올 수 있는 충격을 좀 걱정했던 거고 다만 지금 상황은 빨라야 뭐 11월, 12월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대비를 할 수는 있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 점검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딱 이 거래일 전에 아모센스라는 종목을 소개해 주셨는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이거 그대로 가격 전략 끌고 갈까요? 네,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이제 19,000원 정도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여유가 조금 있어요. 오늘 뭐 고점 대비하면은 한 6% 정도 지금 수익 중인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잘 가고 못 가고를 떠나서 같은 이제 동종의 다른 기업들하고 항상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네네.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펄어비스가 막 급등을 하고 있을 때 카카오 게임즈는 왜 못 가나, NC소프트는 왜 거꾸로 막 밀리고 있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네. 아모센스도 제가 이제 원익 PN이라는 종목 여러분들께 이제 진단을 좀 해드리면서 후속주로 이제 전기차 충전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 속에서 주목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근데 뭐 원익 PN에 비하면 아직까지 화끈하게 상승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뭐 무선 충전과 관련된 이슈 속에서 폴더블 폰하고도 이제 연관이 좀 있고, 네. 향후에 이제 자동차 전기차 충전소, 특히나 이제 무선 충전과 관련된 이슈 속에서는 가장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거래량도 지금 뭐 아주 한산하고 주가는 이제 꾸역꾸역 이제 전고점을 좀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단계. 오히려 이제 거래가 힘만 조금 실려준다면은 전고점을 시원하게 한번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뭐 17,000원대에서는 신규 접근도 저는 아직 가능한 구간대라고 보여지니까요. 목표가는 19,000원, 2만 원 그대로 유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모센스 가격 전략도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사실 전거래일에 가장 핫했던 종목 중 하나가 바로 대주전자재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또 한 번 급등 보여주고 지금 윗꼬리를 좀 많이 달고 있긴 한데 그래도 상승 탄력 네. 강한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요거 이제 또 금요일 날 워낙 세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차익 매도를 하신 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요번에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당연히 강력 홀딩을 말씀드렸고 익절가만 좀 잘 지키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네. 오늘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이제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실제로 이제 주가도 76,800원, 거의 77,000원까지 급등을 했고요. 장중에 네. 한 13% 가까이 상승이 좀 들어왔거든요. 윗꼬리가 조금 달렸으나 추세가 완전히 지금 발산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익절가만 조금 높여볼게요. 한 7만 원에서 6만 9천 원, 그 정도 가격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깨지지 않는다면 뭐 계속해서 홀딩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신규 접근은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아요. 뭐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신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7만 원 아래에서 한번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LG그룹 쪽에서 뭐 지분 투자를 한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애플카와 관련된 이슈,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되면서 주가가 이제 상승을 했었잖아요. 후속주들도 계속해서 아마 저는 부각이 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 LG전자가 저희가 이제 이 시간에 말씀드릴 때만 하더라도 한 4% 정도 오르고 있었는데 장 끝날 때 LG전자가 10% 급등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맞아요. 물론 뭐 오늘은 좀 밀리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애플카 이슈가 좀 살아나면서 전장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다시 한번 좀 주목이 좀 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주전자재료 이슈가 되는 종목까지 리뷰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또 시청자분들은 과연 투자한 종목들 잘 가고 있는지 저희가 점검 좀 해드릴게요.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102님께서 코나이 45,750원에 매수하셨고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회복 가능할까요? 라고 여쭙는데 네. 최근에 왜 급락한 거예요? 이 이게 종목? 이제 사실 네.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요. 제가 이제 차트를 좀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좀 대응하기가 어려운 게 딱 이런 모양이에요. 매수하신 가격을 보니까 45,000원이면 딱 요럴 때였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올해 이제 1, 2월 달에 상당히 좀 강하게 주가가 이제 튀어 올라가고 난 이후에 계속 이제 행보를 하면서 저점이 이제 요 자리, 요런 추세선이 딱 지지가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45,000원짜리가 오히려 바닥이다 생각하고 이제 매수를 해놨는데 여기서 분명히 이제 추세를 살리면서 좀 튀어 올라가야 되는데 거꾸로 주가가 이렇게 밀려버리면은 사실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가라는 건 오를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다. 추세 이제 저점이 깨지면은 하락이 좀 더 크게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를 좀 해두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이게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확신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방향성이 이제 거꾸로 나와버리면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더 빠져버리니까 당연히 손절 매도를 못 하고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도 모르고 손절도 대응을 못 하니까 손실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네. 45,000원에 샀다가 최근에 31,000원 근처까지 지금 주가가 급락을 해버렸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손절 타이밍을 저는 조금 놓쳤다라고 보고 주가는 다행히 지난주 후반부터 조금 이제 반등은 좀 들어오기는 하는데 4만 원짜리가 또 한번 저항은 좀 될 것 같거든요. 코나이는 사실은 이제 지역화폐와 관련된 종목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약간 정책 테마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핀테크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네. 일단 4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이후에 4만 원 자리가 이제 만약에 안착이 좀 되면
추가적인 이제 손실 회복을 기다려 보시고 만약에 이제 4만 원짜리에서 또 안착을 못하고 흘러내린다 싶으면 손절 매도도 분명히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4만 원까지 가격 반등을 좀 기다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보유하시면서 4만 원 안착 여부 따져보시고 안착을 못하면 손절 매도하시는 편이 좋겠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 오늘도 또 한 가지 새로운 종목을 바로 만나봐야 될 차례인데 오늘 너무 시장에 특징이 없어서 어떤 그렇죠. 종목을 노려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이게 진짜 오늘은 좀 이슈가 없는 시장이에요. 네. 이번 주에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도 또 예정이 좀 되어 맞아요. 있고 내일 또 수소데이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오늘은 약간 좀 눈치 보는 장세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결국은 오늘도 제가 이제 친환경 관련된 종목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좀 묵직하게 움직이는 종목이지만 정말 좀 끼가 있는 종목 하나를 소개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28,100원 현재가로 휴캠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캠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오늘 이제 급등하고 있는 후성이라는 종목을 먼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네.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은 13,000원, 14,000원대 구간에서 정말 무겁게 지금 잘 못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근데 네. 오늘 이제 원자재 가격 급등했다 어쩐다 뭐 이러면서 또 친환경과 관련된 이슈 중국 쪽의 환경 규제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후성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오늘 막 23%씩 이렇게 급등한단 말이에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이제 뭐 캠트로스라든지 유니드라든지 이런 종목들 언급드리면서 아 시장에 결국은 수소차 그다음에 전기차 이런 친환경 자동차에서 친환경 섹터 중에서 아직 움직이지 않은 다른 종목들 쪽으로 계속 수급이 좀 확산되는 분위기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주인공은 후성이 이제 된 것 같고 그다음 이제 또 주인공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휴캠스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한 2주 전에 이 종목도 역시나 바닥권에서 정말 강한 거래가 한번 터지면서 주가가 한번 급등이 나왔어요.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저는 탄소 배출권이라고 보는데 그거 네.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원래 이제 본업에 대한 거 DNT라든지 MNB 같은 이제 화학 소재를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었고요. 2분기까지는 실적이 괜찮았어요. 암모니아 가격이 급등하면서 영업이익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도 불구하고 비용 통제를 정말 좀 잘하면서 2분기까지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왔고요. 근데 이 종목은 사실은 뭐 실적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친환경 섹터와 가장 이제 핫한 이슈 바로 이제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되는 단위를 이제 KAU 21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올해 이제 거래되는 탄소 배출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KAU 21을 기준으로 봤을 때 8월 초만 하더라도 이게 1톤당 가격이 21,000원. 한 톤당으로 거래가 되거든요. 네. 1톤당 가격이 21,000원에 불과했었는데 지금 9월 초가 됐잖아요. 딱 한 달이 지났거든요. 근데 한 달 만에 이 톤당 가격이 28,000원 위로 이제 솟구치면서 너무 많이 올랐네요. 가격으로 따지면 이게 30%가 넘게 급등을 한 거예요. 네. 그만큼 지금 탄소 배출권 시장이 정말 뜨겁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휴캠스는 오히려 탄소 배출권이 오른 것만큼도 가격이 못 올랐단 말이에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탄소 배출권 1톤을 기준으로 거래를 했을 때 이 회사가 이제 남겨 먹는 게 거의 한 90% 정도. 그 정도로 이제 환경과 관련된 이슈 속에서 탄소 배출권의 가장 이제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휴캠스거든요.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규제, 뭐 사실 최근에 중국에서 정말 어이없는 규제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민간 사기업들 그중에서도 교육 기업이라든지 게임 기업들 막 이런 기업들 규제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환경과 관련된 규제도 정말 좀 심해지고 있어요. 네. 대기 오염이 어쨌든 우리의 삶과 가장 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환경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고 그리고 세계에서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는 탄소 배출권 시장이 중국에서 이제 출범을 했다. 그런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이제 요 종목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네.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8,1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일단 1차 목표 가격은 33,000원. 적어도 탄소 배출권 가격이 올라간 것만큼 휴캠스의 주가도 좀 상승을 좀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33,000원 정도 말씀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26,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성의 뒤를 이어서 또 급등주가 휴캠스가 될 수 있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무료 방송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릴 텐데 뭐 이번 주 전체적인 시장 전략 얘기해드리면서 지난주에도 사실은 제가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자라는 말씀 좀 많이 드렸었거든요.
있거든요. 이번 주도 뭐 선물 농심 만길과 관련된 수급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들, 핵심적인 종목들 한번 분석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4시 무료 방송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생생한 주식쇼 생쇼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